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존감도 떨어진다.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한다. 불안한 마음도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도 내가 현실에 집중하고 나의 능력과 장점을 되새기며 자신감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돈 딩크마이어, 아들러의 감정 수업. 감정을 세분하면 수십 가지의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기쁠 때 나타나는 감정과 슬플 때 나타나는 감정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기분이 좋다, 유쾌하다 같은 것들은 기쁜 감정의 변주로 볼 수 있고 우울하다, 불만이다,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와 같은 것들은 슬픈 감정의 변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뿌듯해하는 감정이므로 넓게 볼 때 기쁜 감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정심을 유지할 때, 일상에 몰두할 때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평정심이나 일상이 깨질 때 감정이 드러난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작은 변수에도 마음이 요동치지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어지간한 큰일에도 무덤덤하게 반응한다. 감정이 너무 메말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너무 예민하게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특히 슬픔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거나 폭력적 성향을 띨 수도 있다. 장자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일러준다. 첫째는 멈춤의 지혜다.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 흐르는 물에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없듯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통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흥분된 감정을 그대로 분출시키면 10중 8구 후회하게 된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없다. 멈추어 있는 물이라야 비춰볼 수 있다. 오직 멈추어 있는 것만이 제대로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멈춘다. 장자 덕충부편. 둘째는 수양을 통해 마음속에 나만의 스승을 가지는 것이다. 스승은 등불, 좌표 등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 마음속에 스승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죽비가 되어 내 마음을 다스려준다. 사람들이 온전치 않은 내 발을 보고 비웃으면 나는 버럭 화가 납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승님을 뵈러 갑니다. 그곳에 당도하면 화가 사라지고 평정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스승님이 선으로서 내 마음을 씻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자 덕충부편. 셋째는 자연을 닮으라는 것이다. 자연은 시비, 선악, 호오를 구분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함께한다. 장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태도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한다. 항상 자연을 담되 다른 것을 보태지 마라. 장자 덕충부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는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이기 쉽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진다. 장자가 말하는 3가지 방법을 곱씹어 보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의 운동장을 넓혀라.
어떤 이들은 자비나 관용, 그리고 신앙의 자유란 가증스러운 것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반문하건대 자비나 관용,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그와 같은 재앙을 초래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볼테르, 관용론. 말은 달콤한 말과 쓴 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칭하면 전자는 칭찬류의 말이고 후자는 비난류의 말이다. 너 참 예쁘다. 잘했어. 다행이다와 같은 칭찬류의 말은 귀에 달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고양되고 자존감도 올라간다. 반대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것밖에 안 돼? 꼴도 보기 싫어. 와 같은 비난류의 말은 귀에 거슬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진다. 듣기 싫은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관계를 간소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삶과 엮이는 사람의 범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비난류의 말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무리 관계를 축소해도 가족이나 친척, 직장 동료 몇 사람쯤과는 말을 섞고 살아야 한다. 장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마음속의 운동장을 넓히라는 것이다. 마음의 운동장이 넓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 기분, 감정을 빼앗길 염려가 적음을 의미한다. 내 마음을 훔쳐도 달리 갖다 놓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훔친 마음을 가지고 100m를 도망가서 내려놓는다고 해도 내 마음의 넓이가 그런 상황을 다 포용할 정도로 넓으면 마음을 뺏길 일이 없다. 운동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포용력도 더 커지고 감정 조절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지인이나 성인처럼 운동장의 넓이가 천하를 뒤덮을 정도로 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배를 훔쳐 골짜기에 감추고 어망을 훔쳐 연못에 감추고 나서 잘 감추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와서 둘러매고 달아나면 우매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무릇 물건이란 아무리 잘 감추어도 그걸 가지고 달아날 때가 있다. 만일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가지고 달아날 데가 없어진다. 이것이 만물의 큰 이치다. 장자 대종사편.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은 운동장 크기가 손바닥만 하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훔쳐 달아날 수 있다. 내 마음을 흔들고 훔치려 드는 요인들은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 삶 자체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은 늘상 외부적 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존감도 떨어진다.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한다. 불안한 마음도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도 내가 현실에 집중하고 나의 능력과 장점을 되새기며 자신감을 가지며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돈 딩크마이어, 아들러의 감정 수업. 감정을 세분하면 수십 가지의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기쁠 때 나타나는 감정과 슬플 때 나타나는 감정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기분이 좋다, 유쾌하다 같은 것들은 기쁜 감정의 변주로 볼 수 있고 우울하다, 불만이다,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와 같은 것들은 슬픈 감정의 변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뿌듯해하는 감정이므로 넓게 볼 때 기쁜 감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정심을 유지할 때, 일상에 몰두할 때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평정심이나 일상이 깨질 때 감정이 드러난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작은 변수에도 마음이 요동치지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어지간한 큰일에도 무덤덤하게 반응한다. 감정이 너무 메말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너무 예민하게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특히 슬픔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거나 폭력적 성향을 띨 수도 있다. 장자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일러준다. 첫째는 멈춤의 지혜다.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 흐르는 물에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없듯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통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흥분된 감정을 그대로 분출시키면 10중 8구 후회하게 된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없다. 멈추어 있는 물이라야 비춰볼 수 있다. 오직 멈추어 있는 것만이 제대로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멈춘다. 장자 덕충부편. 둘째는 수양을 통해 마음속에 나만의 스승을 가지는 것이다. 스승은 등불, 좌표 등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 마음속에 스승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죽비가 되어 내 마음을 다스려준다. 사람들이 온전치 않은 내 발을 보고 비웃으면 나는 버럭 화가 납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승님을 뵈러 갑니다. 그곳에 당도하면 화가 사라지고 평정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스승님이 선으로서 내 마음을 씻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자 덕충부편. 셋째는 자연을 닮으라는 것이다. 자연은 시비, 선악, 호오를 구분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함께한다. 장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태도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한다. 항상 자연을 닮되 다른 것을 보태지 마라. 장자 덕충부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는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이기 쉽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진다. 장자가 말하는 3가지 방법을 곱씹어 보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의 운동장을 넓혀라. 어떤 이들은 자비나 관용, 그리고 신앙의 자유란 가증스러운 것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반문하건대 자비나 관용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그와 같은 재앙을 초래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볼테르 관용론. 말은 달콤한 말과 쓴 말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칭하면 전자는 칭찬류의 말이고 후자는 비난류의 말이다. 너 참 예쁘다. 잘했어. 다행이다와 같은 칭찬류의 말은 귀에 달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고양되고 자존감도 올라간다. 반대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것밖에 안 돼? 꼴도 보기 싫어. 와 같은 비난류의 말은 귀에 거슬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진다. 듣기 싫은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관계를 간소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삶과 엮이는 사람의 범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비난류의 말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무리 관계를 축소해도 가족이나 친척, 직장 동료 몇 사람쯤과는 말을 섞고 살아야 한다. 장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마음속의 운동장을 넓히라는 것이다. 마음의 운동장이 넓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 기분, 감정을 빼앗길 염려가 적음을 의미한다. 내 마음을 훔쳐도 달리 갖다 놓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훔친 마음을 가지고 100m를 도망가서 내려놓는다고 해도 내 마음의 넓이가 그런 상황을 다 포용할 정도로 넓으면 마음을 뺏길 일이 없다. 운동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포용력도 더 커지고 감정 조절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지인이나 성인처럼 운동장의 넓이가 천하를 뒤덮을 정도로 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배를 훔쳐 골짜기에 감추고 어망을 훔쳐 연못에 감추고 나서 잘 감추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와서 둘러매고 달아나면 우매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무릇 물건이란 아무리 잘 감추어도 그걸 가지고 달아날 때가 있다. 만일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가지고 달아날 데가 없어진다. 이것이 만물의 큰 이치다. 장자 대종사편.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은 운동장 크기가 손바닥만 하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훔쳐 달아날 수 있다. 내 마음을 흔들고 훔치려 드는 요인들은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 삶 자체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은 늘상 외부적 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